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범위도 내용이 상당히 많지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두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전 시간에 보았던 오 과장님 그리고 나대리님 있네요. 자, 오 과장님한테 노트북 있고 지갑 있고 나대리한테도 지갑 있고 노트북이 있고, 즉 개인 사무용품이 따로따로 있고, 복사기 같은 경우는 이거 1, 2만 원짜리도 아니거든요. 상당히 비싼 거니까 사무실에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한 대 정도만 있겠죠. 우리가 쓰는 물건 중에 개인별로 따로따로 갖고 있는 용품도 있지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도 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만일 복사기를 각자 한 대씩 준다면 이 회사는 아마 문 닫아야 되지 않을까요? 복사기 몇백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죠. 거실에 크다란 TV 있잖아요. 방방마다 TV가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우리 컴퓨터 코딩 할 때 이 컴퓨터에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는 함수에서 사용하는 변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함수 개별적으로 쓰는 변수가 있고 모든 함수들이 같이 쓸 수 있는 변수,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역 변수만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왔지만 이제 전역 변수 소개를 합니다. 이제야 전역 변수를 소개하는 이유는 전역 변수를 자꾸 남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 변수만 사용해 왔던 거예요. 사용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얘기지만 이 지역 변수, 개인 사무용품에 해당하는 지역 변수의 중요한 내용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써도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나대리님이 오 과장님 지갑에 있는 돈을 그냥 막 빼서 쓴다? 큰일 난다 그죠? 아마 잘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용품을 함부로 쓸 수가 없죠. 우리 프로그램 짤 때 함수 간에도 마찬가지였죠. 다른 함수의 값을 절대로 함부로 쓸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오 과장님이 나대리 내 지갑에서 돈 빼가지고 가 또는 내 지갑에서 돈을 빼서 주면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수 전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함수 공부하다 보니까 인수 전달하는 것을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인수 전달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전역 변수를 해버리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쉽게요? 아예 안 해도 됩니다. 한번 봅시다. 변수를 참조한다는 말, 액세스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 쉽게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age에 20을 저장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이 대입 문장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age라는 기억 장소에 액세스해서 age라는 기억 장소에 다가가야만 데이터를 쓸 수 있겠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참조한다라고 합니다. 액세스한다. 그래서 여기에 액세스해야만 이 기억 장소에 접근을 해야만 20을 넣든지 또는 반대로요. 지금 이 printf에서의 art와 music은 변수를 참조하긴 참조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고 art에 접근을 해서 95가 있더라 값을 가져오는 거죠. 읽어오기라고 합니다. music 97. 그래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를 참조하는 이유는 가서 쓰거나 저장된 값을 읽어오거나 하기 위해서 참조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역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니까
어렵나요? 어떤 물건은 쓸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내 지갑은 누구가? 나만. 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이런 영역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전역 변수, 로컬 지역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전체 구조가 나오네요. 자, 우리가 고급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어떤 언어로? 기계어로 번역이 돼야 되죠. 이거 누가 해줘요? 컴파일러라는 게 해주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기계어로 번역 안 해주고는 우리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컴파일러보다도 먼저 앞서서 어떤 일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sharp define n o가 있으면 내 프로그램 문장 중에 모든 n이란 n은 o로 다 바꿔주는 거 누가 하나요? 프리프로세서 전처리기라는 게 해줍니다. 왜 프리프로세서라고 이름이 붙었냐면 컴파일러보다도 먼저 일을 하네 프리프로세스. 그래서 프리프로세서 전처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 제일 위에 이 전처리기 지시자는 몽땅 샵으로 시작하죠. 샵 define, 샵 include. 그리고 나면 이 전처리기가 모든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나머지 내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가 번역을 해주죠. 자, 전처리기 지시자가 제일 위에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었잖아요. 여기도 메인 함수 외에 user F1, user F2 사용자 정의 함수 두 개가 있는데 이런 사용자 정의 함수를 내가 만들었으면 여기 원형 함수의 첫 줄을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세미콜론 붙여 주고요. 다음 메인 함수 정의, user F1 정의, user F2 정의.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노란색 부분 오늘 처음 보는 거죠. 이건 뭐죠? 함수 밖에 있습니다. 함수 안에. 함수 안에서 선언한 건 지역 변수다. 우리가 지금 귀에 닦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썸은 누구 거? 메인의 썸. 이 썸은 누구 거? user F1의 썸. 이름은 같으나 다른 동명이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함수 안에서 변수를 선언해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함수 밖에서 선언하는 변수도 있네. 이걸 무슨 변수라고 하냐면 바로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선언했던 변수, 함수 안에서 선언한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 함수 밖에서 선언한 변수,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또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함수 안에서인데 블록은 뭐지? 여기 볼까요? 썸을 선언할 때 중괄호 안에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표시 없습니다만은 뭐 다른 변수가 있다면 역시 중괄호 안에. 사실 우리가 변수를 선언한 위치는 이 중괄호 윗부분이죠. C 언어는 모든 변수를 윗부분에 선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블록, 우리가 중괄호로 묶은 것을 코드 블록이라고 얘기해요. 블록 안에서 선언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한다. 그러면 함수 안에서 선언한 거랑 블록 안에서 선언한 거랑 뭐가 다르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할게요. 일단은 이렇게만 지금 얘기하고요. 이렇게 함수 안에서 선언되지 않은 이 변수들을 우리가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방, 내 방, 동생 방, 부모님 방, 그리고 공용 거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방방마다 여유가 있으면 TV가 있을 것이고
우리 식구 전체 모여서 보는 거실의 TV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방방 밖에 있죠. 그것처럼 함수 밖에 선언한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역 변수를 선언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데, 전역 변수를 선언한 이후로, 이 뒤로죠. 전역 변수를 선언한 이후로의 모든 함수가 이 전역 변수를 자기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공유죠. 우리 집 TV 내가 방 안에 있다가 거실에 나와서 TV 볼 수 있잖아요. 왜? 우리 집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밖에서 선언하면 이렇게 다 결국 메인도 유저 F1도 유저 F2도 다 이 변수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노란색 전역 변수를 선언하긴 했는데 유저 F2 위에 선언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데, 선언해야 사용할 수 있겠죠. 이 노란색 전역 변수 2는 이 이후로, 즉 유저 F2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함수, 메인 함수 유저 F1은 쓸 수 없다. 그래서 범위,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스코프 규칙이 나오는 겁니다. 자, int sum은 이 중괄호 안에서 선언됐기 때문에 이 중괄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sum은 여기서만. 그렇기 때문에 남의 sum을 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역 변수는 함수가 따로 없죠. 어디가 스코프다? 나를 선언한 이후로. 박스 조금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어디 써놨어? 전역 변수 1 마음대로 프린트하고 대입하고 해라 이겁니다. 하지만 전역 변수 2는 다르죠. 여기서 선언했으니까 이 박스가 전역 변수 2의 스코프가 됩니다. 여기서만 쓸 수 있다 이거죠. 그 말은 메인 함수에서 전역 변수 2 찍어봐 라고 했을 때 찍힌다? X. 그런 변수 없어요. 오류 나겠습니다. 이제 전역 변수 뭔지 감이 잡히죠. 어려운 거 없다 그죠? 우리 같이 쓰는 변수, 복사계와 같은 개념이구나 입니다. 그럼 이제 전역 변수가 어떻게 표현하냐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 복습도 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 sail이라는 배열이 선언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sail이라는 배열이 선언되어 있고 I 변수, repeat 변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어떤 변수다? 메인의 중괄호 안에 선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하, 메인의 로컬 베리어블이구나 알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하고 나면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썼었잖아요. 지금까지. 다음, 자, for 이거 뭐지? 중첩 form은 딱 보니까 느낌 와야 됩니다. 버블 소팅이죠. 그래서 앞에 값이 더 작으면 순서 바꿔. 아마 내림차순 정리를 하나 본다 그죠? 근데 여기 생뚱맞게 선언문이 나타났어요. 여기 선언해도 되나? 원래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되느냐면 중괄호가 있죠. 중괄호가 있으면 언제든지 윗부분에 선언해도 좋습니다. 그 대신 나는 그럼 나의 스코프는 어디지? 이 중괄호 안에서 선언됐죠. 이 중괄호 박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박스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지? 사용 못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메모리가 없어집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이 박스 안에서는 템프가 메모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메모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로컬 베리어블은 함수가 실행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블럭을 벗어나면 사라지는 거고. 그 말은 만일 여기에
여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printf %d 템프를 적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 말이에요. 오류 납니다. 왜요? int 템프는 이 블록 안에서 선언됐으니까 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잖아요. 이 블록을 벗어나서는 그런 변수 없거든 됩니다. 이 자리는 어느 블록의 코드 자리예요? 메인 함수 본체 블록의 자리죠. 그러니까 cell, I, repeat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temp는 못 씁니다. 그럼요. 왜 이렇게 해요? 굳이 왜 여기 하냐고. 여기다가 temp라고 선언해도 되는데 굳이 왜 여기다가 temp를 선언할까요? 그거는 이제 변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변수를 선언하면 이 함수 선언한 순간부터 이 함수 끝날 때까지 메모리를 차지해요. 자, 이 시간이 조금 크게 얘기해 여러분 느낌이 오니까 10시간 차지한다. 이런 프로그램 없겠지만 자, 10시간을 차지한다. 그러면 얘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다른 데서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막 게임하다 보면 렉 걸리다 그러잖아요. 메모리 부족하면. 자, 10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 데는 1시간만 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1시간. 그럼 이 템프라는 변수는 여기 임의의 값 하나 보관하기 위해서 1시간만 쓰면 돼요. 그런데 무려 메모리를 10시간이나 잡고 있는다? 이런 변수가 많아지면 렉 걸리겠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 나는 여기서만 필요해 선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코딩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이 지역 변수로 선언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메인 함수가 나 혼자 왜 일을 해? average 너 일 좀 해줘 하고 average를 호출했어요. 근데 이 average 함수가 뭘 하는 거냐면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죠. 우리 C 언어에서 나 함수야 표시하기 위해서 첫 글자를 이렇게 underscore 밑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거예요. 자, average 함수가 하는 일 이름만으로 봐도 0 넣고 더해서 나누네 캐스팅하는 거다 그죠? 아,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근데 누구에 대해서 array i라는 거 배열이죠. 근데 이 average 함수 안을 보세요. sum i는 다 있는데 array는 없죠. 그 말은 나한테 전달해 줘. 내가 해결 못하는 거는 전달 받아야 쓸 수 있더라. 그죠? 자, 이 메인 함수에서 average 함수를 호출하긴 하는데 평균 구해줘. 누구의 평균? 모르잖아요. average 함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내 셀이란 변수 배열이다 여기 쓰는 거죠. 정보를 인수로 전달해 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코딩하면서 여기가 배열이면 배열명만 적어야 돼. 여기는 선언해야 돼. 2차원이면 2차원으로 해야 돼.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함수로 쪼개어서 기능별로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쓰는 거는 아주 개념을 알겠는데 인수 전달이 조금 어려워 하면 이거 안 쓰게 하면 우리 제일 처음 함수 이용할 때 가위바위보 게임, GBB 같은 거 호출할 때 전혀 인수 없었잖아요. 쉽게 느껴졌죠. 인수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는 거죠. 바로 나만의 지역 변수로 선언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써.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우리 같이 써.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혼자서 전역 변수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이 선언문을 어디로 보낸다? 함수 밖으로. 그것도 메인 위로 올려 보내야 이 밑으로 누구나 쓸 수 있겠죠? 어차피 전역의 목적은 누구나 쓰는 거니까 맨 위에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 전달 없이 내가 해보려면 전역 변수로
바꿔야 된다. 이거 이미 한글에서 그냥 통과할게요. 요거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이 보고요. 뭔가 달라졌어요. 보입니까? 세일. 이 세일 베일 선언을 메인 함수 밖으로 빼냈죠. 이게 바로 여기 왜 콤마가 되어 있지? 세미콜론이어야 되는데 예, 세미콜론. 이게 바로 전역 변수로 선언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메인 함수도 다 보이죠? 지금 내가 박싱을 해놓은 이유는 내 함수 안에 건 내가 보이지만 메인 함수는 다른 함수 담 넘어서 안 보인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박싱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나 에브리지도 에브리지 함수도 메인 함수도 글로벌 변수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면 셀 쓰고 있죠. 내 블록 안에 셀이 없어도 누구 거라서 우리 거라서 쓸 수 있는 거고 에브리지도 마찬가지 셀 쓰고 있죠. 왜? 전역이라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쓰니까 이제 에브리지 함수를 호출할 때 굳이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 인수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일을 전역 변수로 사용하면 어떤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인수 전달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역 변수를 알려주면 학생들은 전부 다 자꾸 전역 변수만 쓰려고 그래요. 인수 전달 안 해도 되니까 편하니까. 그러나 뭐가 문제겠습니까? 만일 이 함수에서 셀 배열을 바꾸면 다른 모든 함수들이 바뀐 내용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일 이 함수에서 잘못 바꿨다 라면 이 뒤로 셀을 사용한 함수에서는 잘못된 결과값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뭔가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역을 쓰지 말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마라. 우리 사실 우리 생활하다 보면 전역 변수보단 지역이 더 좋지 않아요? 내 지갑, 내 가방, 내 음식 따로따로 있는 거 좋잖아요. 우리가 거실에 넓은 데 갔는데 아버지가 뉴스 보고 있어요. 나 다른 거 못 보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무슨 변수, 지역 변수를 쓰세요가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니 내 프로그램 내내 사용할 변수인데 어디서나 다 사용하는데 그거를 굳이 매번 세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는 나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전역으로 선언해서 공용으로 써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이드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을 더 권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C 언어를 지금까지 배웠는데 C 언어는 함수들의 모임이더라. 이 함수마다 하는 일이 정해져 있더라. 평균을 구한다거나 순위를 구해준다거나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준다거나 둘 중에 차이값을 구해준다거나 하는 일이 다 각자 있으니까 이런 함수들을 잘 적당한 자리에서 호출을 잘 하면 내 프로그램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역 변수는 어차피 사용한다면 제일 위에 두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내 프로그램에는 어떤 함수들이 있어요 라고 알 수 있도록 원형 선언을 위에 쫙 모아두고 사실은 주성문 gat으로 못을 하는 함수다 라고도 적어주는 거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러가 번역하기 전에 누가 전 처리기 지시자가 나한테 내린
명령문이 있다면 샵으로 시작하니까 N4가 있다. 모든 N을 4로 바꿔주고 아니면 sdio.h를 내 코드에 넣어주고 그 다음 번역해서 실행해서 결과가 나오게 하는 게 바로 C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다 배웠네요. 이제는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See you next time.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